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파업은 정확히 끝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요. 아, 인터뷰 하시는 것조차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무래도 이 직장 내 그렇죠. 어떤 네. 시선, 눈치를 네. 좀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함앵커간다 현장 취재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또 반복되는 파업,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도 택배 노조가 일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갔죠. 지난 17일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택배 기사님들의 일과가 어떤지, 이분들이 왜 일순 놓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CJ 택배 전주지회 김별 지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서브터미널이라고, CJ 대한통운 서브터미널이라고 하는 완산구 쪽에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을 오늘 하시지 않고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할 공간도 제대로 지금 마땅히 없어서일까요? 이 창고 앞에서 이렇게 우리 앉아서 서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휴게실이 있긴 한데 매우 비좁고 회사 사무실과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이렇게 회의를 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에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류 작업 자체가 야외에서 진행이 되고요. 뭐 기둥들만 있지 바람이나 뭐 눈비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에는 추워 죽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보시면 선풍기도 몇 대 없습니다. 이게 전력 과부하로 인해서 레일이나 뭐 이런 게 멈출 수 있다고 뭐 5명, 7명당 한 대씩만 이게 지원이 되는 현실이라서 실제로 5시간, 6시간 되는 분류 작업으로 이미 지쳐서 배송을 나가기 때문에 친절 배송이나 안전 배송에 대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보통 몇 시 정도 출근을 하셔서 분류 작업을 하시고 마무리되면 출발하는 시간, 그래서 일을 하시는, 배달하시는 시간은 보통 몇 시간인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다르긴 한데 분류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은 아침 6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요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게 끝날 때는 1시에 끝나고 일찍 끝날 때는 한 12시 정도, 12시, 1시 정도에 끝나서 실제로 분류 작업 시간만 5시간, 6시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류 작업 끝나면 이제 식사하시고 실제로 이제 배달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희가 실제로 식사까지 하고 나면 밤 11시, 12시까지 배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식사는 저녁 한 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집에 그래도 식사할 시간이 그렇게 뭐 긴 시간이 아니고 짧게라도 드셔야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배 기사들의 마음은 일단 고객님들의 상품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배송을 안 하면 계속 전화가 오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택배를 언제 배송되는지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 자체도 저희가 매우 조급해지게 만드는 정신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식사 생각도 안 나고 저희들이 뛰어다닐 때 있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작년에 한진택배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셨던 분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 4시에 일이 끝나고 씻고 바로 6시에 또 출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니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하루 평균 배달 물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택배 기사들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마다 개개인이 다르긴 한데 뭐 400개, 500개까지도 배송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저처럼 혼자 배송을 하는 분들은 뭐 300개 뭐 정도 배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정도로 300개면은 배달 시간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300개에서 물량 하나당 뭐 1분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300분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가 실제로 전화통화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화를 걸더라도 1분 이상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배달하는 시간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 파업 기간 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라는 절박감으로 이번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 16명, 올해만 해도 9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 언제 제가 죽을지 모른다는 저희들의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배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 올해 초에 이제 종아리 근육 파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면서 배송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 기사님은 올 초에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해서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송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본인이 책임져야 돼서 본인 킥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수입보다 훨씬 더 큰 2배, 3배 되는 비용에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택배기사의 안전과 우리 고객님들의 물건에 대한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금 늦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과로사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의 그 급여라고 할까요? 그 실체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택배 관련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질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택배비로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신 건 한 2,500원에서 3,000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회사의 수입 부분 제외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집하를 해서 물건을 보내고 요거를 받고 중간에 싣고 가는 간선 차량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오는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대리점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받는 돈은 건당으로 계산을 하고요. 건당으로 500원에서 700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는 경우인 거고요. 요것도 매출입니다. 저희 순수입은 아니고 매출이고, 여기서 또 저희 차량 비용, 차량 수리 비용, 그 다음에 주유 비용, 뭐 등등등등등을 다 제외하고, 뭐 세금과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유니폼, 스캐너, 뭐 회사 어플들도 다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하면 순수익을 따지면 한 300, 400 정도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뭐 이렇게 일을 하고 3, 400에 돈을 받는 게 주 6일 일하면서 이렇게 받는 게 결코 많지 않고,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노동자분들 실제로 이제 직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업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직원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 떼고 있다는 부분은 한 개인의 사업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은 지금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고, 요 부분은 회사가 원청인 택배사가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밑으로 하청으로서 대리점을 두고 있고, 대리점과 저희가 계약 관계로 있는데, 요런 과정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의 사각지대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일 날 원청이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건들이 저희한테 오기 전에 파손되어서 오거나 이렇게 되어도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저희들이 이 상품에 대한 파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액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대면 배송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통 문 앞에 놓고 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건들을 고객님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액 다 변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대리점이나 택배 회사에 지금 수수료를 내는 상황, 관리 명목으로 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들,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과로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택배 노동자 내지는 특수한 형태의 사업자가
난 그럼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 체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뭐 배송 숫자로 저희가 이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구역이 나뉘어집니다. 그 구역에 있는 하루에 내려오는 배송량은 본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배송량을 조절을 하려고 하면 구역의 일부분을 저희가 떼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요걸 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송하는 구역 중에서 일부분의 것을 떼면 요것을 대체 배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리점 소장들은 이걸 배송할 사람을 세우고 나서 떼라라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못 떼죠. 저희가 물량을 조정하고 싶어도 대리점 소장의 승인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전국 택배노조 로젠 전주지회의 황성군 지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지금 배송을 하고 내려오시는 길이시잖아요. 네, 숨이 아유, 가쁩니다. 숨이 가쁘신데 네. 죄송해요. 아이고. 예. 어쨌든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업을 진행했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새벽에 나오셨어요. 오늘은 물류작업 시작은 6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는 이제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분류 작업 때문에 네네. 새벽에 일어나서 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파업 끝에 얻어낸 그래도 결실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이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그래도 회사가 이 분류 작업만큼은 도맡아서 하고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제 배송에만 전념하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도 좀 타결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9월 달부터 일단 시행을 하고요. 50%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 되면 아침 물류작업 3시간씩 하는 아침 물류작업 3시간, 4시간씩 하는 아침 물류작업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내년 1월 1일이. 그렇게 되면 이제 출근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아침밥을 먹고 올 수 있다는 거. 아침밥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간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못 올 때가 많고,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뭐 교섭도 있고 또 이런 또 기자회견도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밥 먹을 시간이 없겠네요. 그럼 오늘 저희 때문에 지금 점심 식사도 지금 못 하시고 또 계속 배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상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빨리 인터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제 그래도 15년 만에 좀 나아지는 근무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건강에 따른다면. 동료분들의 분위기는 어떠세요? 자신감이 넘치죠. 우리 동료들도 택배 하신 지들이 다 대부분 다 오래된 분들이라 앞으로의 좀 더 나은 생활을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에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체국 산하물류지원단 위탁 택배를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로지 택배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중량 고부피 뭐 이런 위주로 하고, 이제 그 집배원 우정노조 집배원들은 이제 소부피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봉동 집중국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군요. 예. 지금 봉동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분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분류 작업 하시는 데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우체국 전부 다 이제 평균적으로는 2시간 반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조금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배달 업무에 나서시는군요. 하루에 그 배달 건이라고 할까요? 시간 뭐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일단 우정사업본부에서 내려온 게 이제 하루에 190개입니다. 저희한테 190개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좀 차이는 있죠.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뭐 화나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있고, 평균 이제 190개씩 하라 그러는데, 이제 그 분류 작업이 지금 제가 15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다가 이제 이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한 거죠.
그동안의 15년 동안의 분류 작업은 노동했는데 임금을 예,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예. 당연히 그 안에 일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신 거겠군요. 예, 그렇죠. 뭐 아무도 뭐 생각을 못 했었고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일을 한 거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용량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주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우체국은 30kg 미만까지 받기로 돼 있는데요. 물론 작은 것도 많이 이제 바뀌어서 선배들 우리 위탁 선 배들 먼저 주기로 했거든요, 물량을.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아무래도 고중량 고부피다 보니까는 뭐 10kg, 20kg짜리 이런 것도 다르죠. 그럼 거기에 좀 여러 사항이 있죠. 우체국 택배 일을 하신 지가 벌써 이제 15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15년 전과 지금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량은 많아졌다는 게 일단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문제 좀 올랐다는 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 100원 정도 차이니까는 크게 올랐다고는 생각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물량이 많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본부 택배 노조는 월급제 형식입니까? 아니죠. 수수료죠. 개당. 네, 타 택배하고 똑같습니다. 무거운 건 좀 더 주고 가벼운 건 좀 덜 주고요. 택배 노동자분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많이 좀 달라졌죠. 예,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그냥 택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기사님이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예, 분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나마 노동 시간이 적어지니까 가로사도 좀 거의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기사님들이 아침 점심을 굶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식사 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식사 같은 걸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택배 노동자는 아니고요. 택배 노동자의 가족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여민영 선생님을 만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노동자 가족이고요. 택배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가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시점은 파업이 이제 종료가 돼서 그래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만 파업 기간에 택배 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에서 택배 노동자 가족 대표로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자리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먼저 발언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남편이 그런 자리가 있는데 가족들 중에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이제 평소에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거를 이제 가까이서 보기도 했고, 이번 이제 파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너무 이제 잘 알고 있고 잘 느껴져서, 그게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뭐 힘을 더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가족으로서 평소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남편께서 택배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날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쭉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택배 일을 처음 시작하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밤 11시에 들어와서 그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 전까지는 택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고 하신 말씀, 그 첫날을 좀 기억하세요? 네, 첫날이 한 가을쯤 됐던 때였는데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원래 이제 아침을 막 챙겨 먹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대충 이제 막 챙겨줬는데 또 긴장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찍 가봐야 되겠다고 이제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이제 저녁이면 집에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도 뭐
좀 통화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계속 너무 정신없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기다렸었는데 한 밤 11시 정도 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표정이 진짜 약간 정말 이렇게 혼이 없는 것 같은 너무 이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약간 영혼이 없어진 것 같은 이제 모습으로 들어와서 너무 배고프다고 근데 저는 그래도 밥을 뭐라도 챙겨 먹고 일을 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첫날 아침 일찍 나와서 한 끼도 못 먹고 밤 11시까지 일할 정도면 중간에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4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지 그냥 참고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계속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진짜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 시작할 때가 워낙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 시스템이 뭔가 일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익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그냥 숙련된 사람이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은 구역에서 똑같은 물량을 하루에 다 해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 구역에 택배 배송 물건이 작게 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초반에는 배우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초반에는 막 뭐 11시는 막 일찍 마친 거라고 막 2시, 3시까지 하신 분도 계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방법을 알게 되면 그래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해서 그러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같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택배 일을 하면서 과로사로 숨진 분들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실 수 있고 또 무관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내 남편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남편도 언젠가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불안감, 걱정은 저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 입장에서 누구보다 그 택배 가족으로서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뉴스 접하시면 정말 어떠세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 굉장히 막 날도 덥고 막 그랬던 시기에 코로나 이제 영향으로 막 물건이 폭주하면서 진짜 계속 돌아가신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목숨을 잃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택배 노동자들의 특성이 전화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배송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될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거의 없는데 약간 불안한 마음에 한 번씩 전화를 해보는데 통화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막 오버랩 되면서 어느 계단에 뭐 힘들어서 뭐 정신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택배 노동자 가족 대표 발언 내용에서 제가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서 좀 제가 한번 더 읽어봤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택배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어느 가정의 가장이었을 그분들의 죽음은 택배 노동자의 가족인 저의 문제이기도 했고 오늘도 택배를 보내고 받는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된 택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변화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또 불편함을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또 제대로 안전하게 일을 하셔야만 우리 사회가 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파업이 끝났고 분류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맡아서 하게 되면 그나마
이 과다한 업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분류 작업이 뭐 원래도 이렇게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합의가 됐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좀 더 이제 건강에 무리를 받지 않는 환경이 된다면 저는 이제 모든 택배 노동자들의 가족이 다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 것 같고,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저는 작년에 택배 없는 날이 처음 생기면서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 가족 휴가를 같이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지만 택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변화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택배 노동자라는 일 자체가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보면서 느꼈고, 남편의 동료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배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과 이제 관계에서 되게 고마워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자긍심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잘 대우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들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 택배 노동자가 노동시간이 너무 과해서 아마 노동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줄여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스타일로 나 불쌍하다고 생각해. 막 아이고 그냥 빼빼대갖고 저렇게 막 시간도 없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 그런 거 보면 그냥 안쓰러워갖고 마음이 아플 뿐이야 진짜. 근데 엘리베이터도 막 그 사람들 내 마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배려오고 그래 빨리 갔다 오라고 나는 기다리고. 그러지 막 정신없지.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보면 새끼 같고. 근데 안쓰럽지. 먹도 못 오고. 그도 그냥 나를 보면 꼭 인사를 이렇게 약자끼리 이렇게 통하는가 봐. 그러면 그냥 어떻게 마음이 기분이 좋아 진짜로. 언제나 약자는 약자 편에 서니까. 안 그래? 나는 그런 얘기하면 눈물 나. 눈물이 예쁜 게.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